세조 3년 1457년 10월 21일 영월 관풍원에서 단종이 승하합니다.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 왕방연은 임금 앞에 사약을 내려놓고는 차마 어명을 집행하지 못한 채 마당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왕방연이 주저하는 사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공생이었던 하인 하나가 단종의 목에 활시위를 걸어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17 소년 임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승하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를 자진이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사약을 받은 후 맞이한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그 이후의 처리였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엄명을 내립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라. 이 명에 따라 어린 임금의 시신은 그대로 동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시신은 영월의 빠른 물살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수일간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 합니다. 영월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보복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강가에는 서슬퍼런 감시의 눈초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움직입니다. 어몽도는 평범한 하급 관리였으나 유교적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영월군의 역사, 지리, 인물, 풍속 등을 기록한 당시 지방지인 영월지에 따르면 그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온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몰래 나무관을 준비해 두었다 전해집니다. 임금이 변을 당했을 때 차마 맨몸으로 땅에 묻을 수 없다는 신하로서의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단종의 승하 소식이 들려오고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방이 붙자 어몽도는 집안에 숨겨두었던 관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멸문의 화를 두려워하며 울며 말렸으나 어몽도는 의를 행하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는 평소 쓰던 낡은 지게 위에 미리 준비한 관을 얹었습니다. 당시 영월의 지형은 깎아지른 절벽과 좁은 산길로 가득했기에 지게는 시신을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밤이 깊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동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강물은 얼음장 같았으나 어몽도는 주저없이 물에 몸을 던져 방치된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시신을 정성껏 닦아 준비해온 관에 모시고 지게 위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어몽도와 그의 아들들은 길도 없는 산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군사들이 지키는 큰 길을 피해야 했기에 그들은 넝쿨이 우거지고 바위가 가득한 험로를 택했습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몰아치는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몽도는 살을 에어내는 추위 속에서도 지게 작대기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지게 위에 실린 관의 무게는 어깨를 짓눌렀고 매서운 바람에 손과 발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금을 차가운 길바닥에 둘 수 없다는 일념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한백산 자락의 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기이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눈이 가득 쌓인 산중에서 흰 노루 한 마리가 누워있다가 일어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만은 눈이 녹아있고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곳을 하늘이 정해준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는 지게에서 관을 내려놓고 얼어붙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도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얼어붙은 흙을 걷어내는 작업은 고역이었으나 아들들과 힘을 합쳐 관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관을 안치한 뒤 흙을 덮고 주변에 낙엽과 나뭇가지를 덮어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봉분을 높게 쌓으면 군사들에게 들켜 무덤이 파헤쳐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곧바로 결단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호장 어몽도가 시신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관아에 알려질 것이고 그 즉시 추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문 대대로 내려온 족보와 위패만을 챙긴 채 가족들을 데리고 영월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하는 처절한 유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다짐했습니다. 임금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 가족의 명줄은 하늘에 맡긴다.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매장하고 이 영월을 탈출한 그날부터 그의 가문은 조선의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조 3년 대역죄의 멍에를 짊어진 어몽도 일행은 관군의 추격을 피해 험준한 소백 산맥의 능선을 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경상도와 강원도의 접경지대인 노루조목, 지금의 경북 문경과 상주의 경계에 위치한 깊은 오지였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해 관군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이곳에 정착하며 가장 먼저 성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호장이라는 관직은 물론 양반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비천한 농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을 향한 신념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매년 단종의 기일이 돌아오면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한 뒤 북쪽 영월 땅을 향해 남몰래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신분을 밝히지 말 것을 엄명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다만 시대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를 뿐이다. 훗날 세상이 밝아지면 그때 전하의 무덤을 찾아라. 어몽도는 결국 그날을 보지 못한 채 타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중종대에 이릅니다. 단종이 승하한 지 약 8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은 부임하는 군수마다 의문사한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그 원인이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원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충원은 방치된 노산군의 묘를 찾기 위해 영월 전역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박충원이 주목한 것은 영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호장 어몽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충원은 끈질긴 추적 끝에 경상도 오지에 숨어 살던 어몽도의 후손들을 찾아내기에 이릅니다. 후손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분을 부정했으나 박충원의 진심 어린 설득에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단종의 유물과 당시의 정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후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충원은 마침내 한백산 자락 낙엽 속에 묻혀있던 단종의 묘소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은 8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의리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몽도의 행적은 이후 조선 조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숙종 24년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면서 어몽도의 충절은 고금의 복이 드문 으뜸가는 의리로 칭송받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어몽도에게 공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추증하였고 그의 가문은 대대로 면천과 등용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영조는 어몽도를 기리기 위해 단종의 능인 장릉 옆에 충절사를 세우게 하고 직접 제문을 지어 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살아서는 호장이었으나 죽어서는 판서의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영조의 이 한마디는 80년의 도망 생활과 수백 년의 무명 세월을 단숨에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세조의 칼날보다 이름 없는 하급 관리로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만약 어몽도의 그 무모해 보이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장릉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몽도의 지게 위에 실렸던 것은 한 임금의 주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시대에 굴하지 않고 끝내 지켜낸 조선의 자존심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충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의 소나무들이 유독 무덤을 향해 굽어있는 것은 어쩌면 그날 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던 어몽도의 굽은 등을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